안녕하십니까. 혜원유아원의 대릭쌤입니다. 오늘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싱가포르 국립대나 홍콩대에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파트를 왜 만들었냐면, 예전에는 이 파트가 아더스라고 해서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기타 학생들 모아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관심도가 해외대학 진학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진학 가능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이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반적인 내용과 어떻게 지원 가능한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고를 졸업한 친구들이랑 자사고, 특히 해외 진학반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과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 아니 외국 대학을, 명문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한 비디오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인 경우가 저희한테 항상 연락 오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저 지금 고3 올라가는데,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저희 아들은, 저희 딸은 싱가포르 국립대나 홍콩대학 아니면 미국 명문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준비가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일반 미국 고등학교 계열을 다니거나 IB를 한 친구들도 준비해서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싱가포르 국립대 내지는 홍콩에 있는 홍콩대, 홍콩 과기대 같은 대학들인데, 국내고를 다니면서 병행을 하겠다? 이거는 뭐 수치상은 가능할 수도 있죠. 즉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 서울대학교 지원은 가능하듯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선생님, 저는 꼭 병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선은 수시 준비를 해라. 수시 준비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내신을 커버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활동을 해야 되고 수행평가를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시보다는 수시가 맞겠죠. 수시 준비를 쭉 해오되 수능 준비를 하지 말고, 이 수시 때 준비된 내용 플러스 토플, SAT, AP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준비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올라간 친구한테 그렇게 전해줍니다. 너 할 수 있으면 해라, 선생님 최대한 도와주겠다 하고 도움을 주죠. 어떻게 도움을 주냐,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 시작을 하잖아요. 선생님 저 뭐를 먼저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일단 수시 준비를 해야 되니 내신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수행평가 준비하고 남는 시간에 토플 리딩 파트서부터 시작을 하자. 예를 들어 너가 토플 점수가 일정한 점수가 넘는다면 그 다음에 SAT를 갈아탈 수도 있고 AP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아이들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토플 할 시간 없어요, 바로 SAT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러면 시키지 않아요. 나한테 도움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나는 토플을 가지고 기준 점수를 맞고 그 다음에 SAT 타고 가는 걸 권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3월달 시작하면 코로나 전입니다. 수학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주변에 다 수학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신 준비하려면 수학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기존에 다니던 학원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토플 언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주말반을 이용해서 토플을 준비를 하자. 그리고 여름방학까지 끌고 가요. 열의 9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즉 내신을 준비해야 하면서 영어 공부를 병행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해낸다면 그 다음에 뭐 저희 플랜대로 SAT나 AP나 여러 가지 붙이는 걸 갈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포기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뻑뻑 우길 수도 있어요. 엄마 나는 꼭 병행할 수 있고 두 가지 준비할 수 있어, 나를 꼭 믿어줘 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거기 깜빡 속으시는데 속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 설명을 드리냐면, 그러면 너가 정말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수시 준비에 충실하자. 고3 끝날 때까지는 수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너가 목표한 대학을 지원을 하자 해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 다음에 준비해서 유학을 갈 수 있으니, 우선 수시 준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유학 갈 때 너의 수행평가라든지 내신이라든지 활동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지원해도 잘 될 확률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얘기를 듣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갭이어를 타고 올라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기본 개념
개념은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유학을 준비한다. 내신에 충실하셔라.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 병행 가능하다면 토플 수험부터 시작을 해라. 어설프게 SAT 하지 말고 토플로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 놓고 넘어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뭐 이슈는 하면은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 설명을 하면 항상 보여주는 파트인데, 이게 대학들이 바라보는 원서예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 평가여서 아더스에 해당되는 게 저희나 국내 학생들인데, 제일 먼저 뭘 바라보는 GPA를 봅니다. 너의 내신을 보여다오. 최대 3년치를 보여다오. 그럼 고등학교 1, 2, 3학기에 3년치가 들어가겠죠. 가면 이 사람들 뭘 쳐다보냐면 이 과목을 뭘 들었고 점수가 뭔지 쳐다봅니다. 근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국내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싱가포르 국립대나 홍콩대에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기준들이 난잡했습니다. 현재도 난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NUS, 싱가포르 국립대의 NUS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굿스코어, 너가 점수 좋으면 지원해라. 나머지 서류들과. NTU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가 내신 2등급 이내이거나 수능 2등급이거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자가 지원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SMU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신을 안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느 대학을 가시든. 그럼 항상 저희 학부모님들, 저희한테 상담 주시는 분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변명을 대죠. 우리는 8학군이라. 강남에서도 정말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라고 저한테 20분 설명하세요. 물론 저는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학교가 내신 따기도 힘들고 정말 훌륭한 학생 압니다. 문제는 입학사정에 그걸 이해해 주냐 이거죠. 이해 안 해줍니다. 이미 우리 대학교에는 훌륭한 고등학교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하는데 내가 일일이 국내,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학교 수준을 내 일일이 평가를 못한다,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 기본입니다. 그럼 GPA 들어가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시 준비를 하고 GPA가 잘 맞으면 여기서 손해를 안 봅니다. NTU 기준으로는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SAT를 내고 AP를 내라 합니다. 서브젝트 테스트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 과목을 내는데 이걸 하드팩트 요소라 얘기를 하고, 국내 입시에서 정량평가라 얘기를 합니다. 즉 수치화가 가능하죠. 이 사람들 원서들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국내 고등학교 다녔어? 그래, 그럼 국내 고 전형에 들어왔어? 내신 가져와봐. 트랜스크립트가 쫙 확인합니다. 문제는 정말 이 학생의 점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와 죄송하지만 지방에 있는 일반고와는 현실적으로 등급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일일이 평가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다면 SAT를 한번 가지고 와봐 라고 나오는 거예요. SAT란 뭐냐? 미국 수학능력평가 시험이라 보셔도 돼요. 이 점수를 가지고 이 친구의 내신을 가늠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학생은 1등급인데 1350점을 갖고 온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4등급 5등급이지만 SAT 점수 1530을 가져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같은 레벨로 볼 수는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학생이 좀 더 훌륭한 친구고 이 학교가 좀 더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누가 제공하는 거냐면 수험생이 제공을 해야 돼요. 대학교에. 그래서 SAT에 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NUS 기준을 말씀드리면, 홍콩대 기준을 말씀드리면 항상 국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대신 가져오고 SAT 가져오고 AP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거기 서브젝트 테스트 있었는데 올 6월 이후에는 서브젝트 테스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SAT 서브젝트는 버리고 AP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홍콩대 같은 경우는 AP 3과목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학과 적합성이라고 그래요. 즉 내가 공과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인데 이과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트랜스크립트에. 근데 그 내용만으로는 이 학생이 실제 수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인시험을 가지고 와 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AP라는 거죠. 예전에는 SAT 서브젝트 테스트로도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즉 이 정량평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학들은.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뽑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을 떠나는 순간 외국인 전형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가는 순간 로컬 규정이 아닌 자기네 학교만의 규정으로 빠지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가지 요소로만 뽑을 수는 없고, 수행평가라든지 교내 활동이라든지 교회 활동을 보겠다라는 거죠. 홍콩대 같은 경우는 최대 12개 항목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10개 이상의 항목을 올릴 수 있고, 가장 적게 올릴 수 있는 데가
NUS예요. NUS는 최대 2개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3개지만 하나는 뭐 못 올리는 거니까 2개밖에 못 올라가고, 그거를 가져오고 그 다음 에세이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 에세이를 제출하라고 할까요? 자기소개서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라는 이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나의 라이팅 실력을 보고 싶어서 에세이를 제출하라고 할까요?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싶다. 이 이유가 가장 커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이끌고 갈지 여러 진학 컨설팅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